올 시즌 스토브리그가 예상외로 뜨겁습니다.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지요. 코로나19로 입장 수익이 사라지면서 다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구단들이 돈을 씁니다. 역시 확실한 선수가 있으면 돈을 씁니다. 데려와서 팀을 바꿀 만한 자원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갑을 엽니다. 오늘은 구단 이야기, 또 에이전트 이야기, 수도권 프리미엄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같은 스토브리그의 뒷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것 하나 부탁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 영상을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눠보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스럽게 캡처를 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저 작은 바람이 있다면 거기에다 영상 링크도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캡처본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상 내용이 너무 많이 좀 곡해가 됩니다. 왜곡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하면 당연히 이제 악플 달리고 욕먹어도 쌉니다. 근데 앞뒤 이제 싹둑 잘리고, 특히 이제 그냥 밑에 자막만 있는 그 영상 딱 하나만 있으니까 저희가 100% 자막을 또 달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너무 많이 곡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 링크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 조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여러 개 찍습니다. 또 FA 시장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은 이제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고. 근데 영상 캡처 이제 한 개만 떡하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참 너무 나쁜 놈처럼 야단을 맞습니다. 제가 나쁜 놈일 수는 있지만 너무 나쁜 놈은 또 아니지 않을까.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빈 선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협상이 지금 막바지인데, 지금 막바지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15일이죠. 15일 오후 5시 20분 현재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하나가 원래 4년에 최대 30억 원 안팎을 오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2차 오퍼이자 최종한 오퍼를 했습니다. 금액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정민철 단장이 이제 에이전트를 만났는데, 이후에 두산과 잔류 협상을 지금 정수빈 선수 측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몸값을 상향 조정을 했고, 또 4년 계약 이상, 예를 들어 6년 정도의 단연 계약, 여러 다양한 지금 계약 방안을 놓고 선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기용 불만이나 또는 출전 보장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이제 이적보다는 잔류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활터전도 그대로 있고, 또 친한 선후배들도 다 있고, 동료도 있고. 그래서 정수빈 선수 역시 그랬는데,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중에 지금 발표가 바로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가 되고 난 뒤에 바로 발표가 또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임박해 있다. 그리고 오재일 선수의 삼성 이적 뒤에 이제 정수빈 선수를 잡고자 하는 두산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 맞습니다. 하나는 약간의 이제 오버페이 논란을 감수를 하고라도 이적을 위해서 마지막 오퍼를 지금 던진 상태입니다. 제가 40억 원이 절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앞선 하나의 1차 제시액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30억 원 안팎인데, 그래서 40억 원이 절대 넘지 않는다, 절대라는 말을 쓴 건 바로 이제 금액 차이가 그만큼 있다. 2차는 좀 대폭 상승이다. 하나가 정수빈 선수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죠. 외야 구심점이 필요하고 확실한 카드의 부재, 그리고 처음 오는 외국인 사령탑이죠. 수베로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스토브리그의 에이전트들 그리고 단장들이 주로 이제 테이블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힘겨루기가 만만찮죠.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FA 시장에서는 언론 플레이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채널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관계자들 다 보고 있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에도 구단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사장 돈 아니고 단장 돈 아닙니다. 법만큼 쓰는 구조도 아닙니다. 모기업에 손을 벌리면 돈을 받아오는 건데, FA를 잡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이제 연간 운영비 외에 약간의 가뱃돈 개념이다. 그룹이나 그룹 최고 2층 구단주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대부분입니다. 단장들이 이제 자기가 싫어가지고 안 잡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수가 나오면 다 아는 것이죠. 물론 때론 구단에서 이 선수 데려오면 육승을 못하니까 안 데려오는 그런 경우도 물론 이쪽은 전략적인 부분이고, 좋은 선수가 있는데 돈 때문에 무조건 포기 아닙니다. 위에서 안 된다, 잡지 말라 하면 못 잡는 거죠.
오재일을 잡은 삼성은 뭐 대표이사의 의지가 좀 투영됐습니다. 그룹도 움직였고 허경민 선수를 잔류시킨 것은 역시 두산 최고위층의 결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장들과 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오버페이라는 주의 시선.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경쟁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경쟁팀이 있어야지 약간 명분이 생기는 거죠. 경쟁팀이 있어도 돈 이만큼 줬다. 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그런 그림들이죠. 그러면 이번에 뭐 에이전트라 뭐 기자들이나 뭐 언론 플레이다 뭐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NC 다이노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NC 다이노스 관계자하고 바로 제가 직접 좀 통화를 좀 하고 들어왔습니다. NC가 두산의 내야 FA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뭐 협상도 했죠. 그리고 실제 오퍼도 했죠. 또 NC가 더 진전된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타팀이 먼저 도장을 찍었고, 예, 맞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타 구단의 관심도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이는 바로 이제 에이전트들이겠죠. 에이전트들 뭐 거래 붙이고 몸값 올리고 이게 업입니다.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선수가 기용을 했죠. 저도 이 과정에서 뭐 NC의 참전은 분명히 이 부분에 두산의 내야 FA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의 NC의 참전은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NC 구단 관계자가 발끈했죠. 이 발끈한 이유는 오퍼를 넣지 않은 선수, 예를 들어서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 이 협상 과정에서도 NC의 이름이 일부 나왔기 때문입니다. NC는 정수빈 선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없다면 작게라도 관심을 가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재일 선수의 영입을 두고서는 삼성이 NC를 많이 견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NC도 오재일 선수가 필요하다고 삼성 내부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삼성 구단 관계자들은 NC의 존재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또 협상 막바지에 NC 구단 제가 좀 취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오재일 선수에 대해서는 NC가 크게 관심이 없다. 답변을 체크는 했지만 뭐 관심이 없다. 협상에 뛰어들어서 뭐 오프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 얘기를 이제 액면을 다 저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이제 두세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재일 선수 뭐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난 앞선 영상에서는 NC는 적극적으로 뛰어든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 부분은 삼성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약간의 뭐 블러핑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표명하고 실제적인 협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FA 협상에서는 팩트 체크를 해도요 서로의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뉘앙스 차이입니다. 이건 민감합니다. 그다음에 오퍼를 던진 시점 그리고 상대에 따라 발을 빼고 발을 담그는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 측에서 슬쩍 말을 흘려도 이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또 무시도 할 수 없죠. 협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가? 언제 채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 기사화도 되기도 하고 또 협상을 이어가는 팀 입장에서는 압박도 받아서 뭐 그냥 급하게 선수를 사는 경우도 있고 금액을 막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막상 협상이 끝나고 이 선수를 영입을 못하는 경우에서는 구단이 말을 싹 바꿉니다. 우린 뭐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 안 가졌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저도 사실은 여러 번 봤습니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얼굴의 표정을 가리는 시기죠. 에이전트, 선수, 구단 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NC는 남은 FA 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이제 지금 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공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예, 에이전트는 이제 공인 에이전트도 있고 에이전시 소속의 이제 직원도 있고 한데 선수협에서 주관하는 공인 에이전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2차례 공인 에이전트 시험에 합격한 분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갔습니다. 뭐 80명, 100명.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좀 참 잘 못하지만 강의를 했습니다만 절반은 보니까 현직 변호사들이더라고요. 에이전트 수수료는 보통 5%인데 이것이 법으로 정한 최고액입니다. 예전에는 3%로 뭐 그냥 적게 받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5%를 다 받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표적인 에이전트는 거의 뭐 1강으로 꼽히죠. 이번에 허경민 선수, 오재일 선수 계약을 이끌어낸 이해랑 대표, 양의지 선수 계약도 하고 또 이재원 선수 계약도 하고 예전에는 협상 주도권이 구단 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그래서 지금은 에이전트가 이제 합류를 함으로 해서 많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수년간 이제 업을 이어가려고 그러면 사기를 치면 이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장들도 서로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트레이더도 하는 것이죠. 뭐 금방 들통이 또 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약간의 이제 뭐 블러핑을 하고 약간의 뭐 그냥 조금 더 양념을 더하는 거 있죠. 착착.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다 걸러서 듣고 다 이해도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둔갑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일부 에이전트의 경우는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양 팀을 너무 이렇게 쫙 자극을 해서 막 몸값을 억지로 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구단들이 좀 가장 싫어하는데 지금까지도 구단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최악의 케이스라 그러면 수년 전에 이제 협상장에 선수가 들어와갖고 사인을 하려다가 조건을 싹 흘려가지고 저쪽에서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바로 나가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너팀과 바로 사인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뭐 굉장히 분노를 했었죠. 예전에는 뭐 세금 처리 제대로 안 해줘서 막 선수가 그냥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이 안정됐고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아갔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수도권 프리미엄 이적을 하게 되면 몸값이 당연히 뛰죠. 원소속 팀이 잔류를 시킬 의지가 강하게 투영됐을 경우인데 두산발 FA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권 프리미엄이다. 수도권 팀에서 비수도권으로 팀을 옮길 때 돈을 더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 뭐 지방팀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 저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야 이 지방 굉장히 덕기 거북하다 해서 제가 이제 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윗지방 아랫지방 한 몇몇 구단을 딱 지정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좀 뭉뚱그려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퍼뜨리면 펑입니다. 펑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환 선수는 수도권에 머무르기를 원했죠. 오재일 선수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두산에서 삼성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좀 플러스를 받았죠. 선수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 요구하고 뭐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 실제 비수도권 팀으로 잘 가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계자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1년에 1억 원씩 4년이면 4억 원 정도 더 줘도 선수 입장에서는 본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터전을 옮기는 데 따른 이제 비용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좀 이상합니다. 지금 집값은 비수도권이 더 싼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가도 더 싼데. 그죠? 자, 그렇다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면 그러면 뭐 선수가 연봉을 깎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모로 비수도권 팀이 조금 불리하죠. 이동거리 멀습니다. 그리고 선수 수급을 이렇게 뭐 누구를 영입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